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의 아나운서 박명정입니다. 요즘 각 사업부 지역위원회별로 체육대회가 한창인데요. 더운 열기 속에 16년 단체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16년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건강한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서로 땀 흘리며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하학과 단결을 다지고 동지애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육 행사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이 더욱더 단결하고 연대하여 힘찬 16년 투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지역장애인단체 지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어울림 보호작업장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5일 구조조정 대응과 노동정치 복원을 위한 현장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7일 현대기아차 그룹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지부 후생복지실에서는 지난 23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장애인단체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지원단체로 울산장애인복지센터가 선정됐으며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지부 후복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갖춰야 할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5일 지부 조직실이 주축이 된 6대 상무집행위원 동지들은 북구 어울림 보호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상집들은 이날 하루 중증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함께 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울림 보호작업장 이선희 대표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자체나 사회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보다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어울림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입니다. 주로 자동차 부품 조립과 포장 작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 발전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편견 없는 세상,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25일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정문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 지부 노안시를 포함한 금속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해 최선길 서울질병판정위원장 퇴진과 노조 탄압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인정 촉구를 요구하는 힘찬 농성투쟁을 벌였습니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서울질판위가 부실한 심의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는 행태를 바로잡는 투쟁을 강력하게 벌이겠다며 양우건, 한광호 열사 산재 승인과 산재보상보험법 인정 기준에 따른 산재 심의 판정 대책 등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부 노동안전실도 철야 농성에 결합하며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에 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민플러스 국민TV 공동주관으로 구조조정 대응과 노동정치 복원을 위한 현장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권옥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박유기 지부장,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과 윤종호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4.13 총선 평가와 구조조정 대응을 포함한 울산 노동운동의 방향, 그리고 노동정치 복원과 새로운 진보 대통합이란 토론 주제를 놓고 질의응답 방식의 토론회를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 위기가 기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7일 양재동 본사 앞에서 그룹사 공동교섭을 해태하는 현대차 자본을 규탄하고
재벌 개혁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룹사 확대 간부 2천여 명은 공동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현대차 자본을 규탄했으며 공동교섭 성사와 재벌개혁 전면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오늘은 2차선을 점거하고 있지만 현대차 자본이 계속 공동교섭을 거부하면 7월에 15만 금속노조가 양재동을 점거하겠다며 우리가 투쟁하면 저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꺾을 수 있다고 힘차게 발언했으며 김성락 기아차 지부장은 올해 공동투쟁은 승리하리라 확신하고 있다며 기아차 지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확대 간부들은 현대차 그룹 본사에 항의 서한 전달식을 가지며 공동교섭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항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저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서는 받았지만 공동교섭에는 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저 오만한 양재동 정말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두 지부장님께서 결의를 하셨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결의대로 우리 양재동 상대로 한 국조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 길에 현대차 지부 선봉에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확대 간부들은 서울 여의도 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노동자 시민연대 한마당에 참석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재벌의 횡포와 착취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재벌 개혁 없이 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은 올해 초에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냐? 1,772억을 지급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99살이나 되는 아버지를 병원에 넣었습니다. 롯데 재벌 일가들이 이딴 식으로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의 3세 4세들이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이런 개자식들에게는 수십조 수백조가 되는 재벌의 재산을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노동자가 산재 사망자를 대체 채용하는 가족들의 대체 채용제를 불법이라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왜 현대자동차 그룹을 상대로 올해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것인지, 우리가 왜 재벌개혁을 한국 사회에서 우리 노동자 계급이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것인지, 노동자를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고 제조업을 살리고 그래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재벌을 상대로 모든 투쟁의 포화를 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사 15만 조합원의 힘으로 16년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지난 26일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 김영구 수석 부지부장, 박효천 모비스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상견례에서 박유기 지부장은 지부에서 모비스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모비스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효천 모비스 의장은 작년부터 실시한 잔업특근에 조합원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다며 각 사업부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6년 투쟁 모비스위원회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주 수요일에 본관 잔디밭에서 임투 출정식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16년 임금단체 협상이 5차수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사측은 줄기차게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양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6대 집행부는 4만 8천 조합원의 염원이 담긴 16년 단체 협상 요구안을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의지이며
16년 단체 교섭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힘을 단체 교섭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48,000 조합원의 하나된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실천 투쟁을 할 때만이 16년 투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임투 출정식에 조합원 동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